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중동 대격변 12번째 이야기. 전편에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 이야기예요. 아시는 것처럼 요 며칠 계속 이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시끌시끌한데,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서 지상전으로 돌입했다는 소식이잖아요. 18년 전인 2006년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영내로 진격해가지고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였어요. 그때도 헤즈볼라 통제하에 도시들은 초토화되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땅굴에 숨어가지고 이제 대전차 무기로 이스라엘군의 기갑부대를 저격하는 식의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그때 20대가 넘는 기갑 장비와 또 150명이 넘는 전사자를 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소탕하지 못한 채로 철수함으로써 그때의 레바논 전쟁은 헤즈볼라가 자기들이 이겼다고 승리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 피해까지 합치면 헤즈볼라 측이 전술적으로는 대패한 그런 이제 전쟁이었지만, 일개 게릴라 단체인 헤즈볼라가 중동 최강을 자랑하던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무너지지 않고 물러가게 만든 것, 격퇴한 거는 당시 패배의식에 쩔어있던 중동 아랍 진영을 열광하게 했고, 그때의 업적으로 인해 헤즈볼라가 오늘날처럼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18년 전에 인상이 너무 강해서인지 그때도 이겨냈는데, 지금처럼 10만 대군에 20만 로켓 미사일을 보유한 지금은 이스라엘과 정면 대결을 벌여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이들이 많고, 특히 반서방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은 헤즈볼라가 가진 로켓과 드론 탄도미사일들을 제대로 투입하면 일일 평균 4,000발의 사격으로 이스라엘 쪽 이제 사상자가 수천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어요. 특히 이제 비록 이스라엘의 선제 기습으로 헤즈볼라의 지도부가 상당수 괴멸을 했지만, 헤즈볼라의 주요 전력들은 북한의 도움으로 굴착한 땅굴의 보관대에서 폭격에도 건재하고, 현재까지 헤즈볼라 측의 피해가 적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전세를 낙관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제대로 격돌할 경우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상대로 또다시 격퇴하고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 먼저 헤즈볼라가 유리하다고 보는 측의 의견은 이래요. 기존 지도부와 군사지휘부가 괴멸됐지만 헤즈볼라의 지휘 조직은 유연성을 띠고 있어가지고 언제든 교체하고 충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보유한 20만 로켓, 드론, 미사일 대부분이 땅굴 거점에 은닉돼 있어가지고 이스라엘군의 폭격에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또 헤즈볼라가 로켓과 드론을 쏠 경우 이스라엘의 대공 미사일인 아이언돔이 소진돼가지고 이스라엘은 그걸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국방비를 지출해서 또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또 중동의 아랍 열국들이 헤즈볼라를 지지하고 있어서 병력이나 장비 보급품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 또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전투원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개심이 높고 사기가 높고 잘 훈련된 전투력이 있다는 거죠. 또 이제 지상전에 돌입할 경우 2006년 레바논 전쟁 때처럼 대전차 무기 등으로 이스라엘의 기갑부대를 요격하면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들입니다.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생각해보면은 이 외눈박이 진영 논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목적 무지성으로 러시아를 비난하고 우크라이나를 빨아대는 우뽕들한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분석한다 싶던 유튜버들이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후부터는 맹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란과 그 괴뢰들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이쪽이고 저쪽이고 한심하기는 매한가지거든. 일단 반이스라엘 유튜버들이 눈 하나 깜짝 않고 던지는 거짓말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예멘, 시리아, 이라크 내의 민병대는 이란의 괴뢰가 아니라 자주적인 조직으로 이스라엘 및 미국과 맞서고 있다는 건데, 손바닥으로 하를 가르는 소리예요. 그 모든 단체들이 이란의 지원과 후원으로 키워지고 성장한 건데, 당장 그곳들에 파견됐다가 이스라엘 손에 참수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 몇 명인데요. 하마스 수개가 죽어나간 곳이 이란 수도 테헤란이고, 이번에 헤즈볼라도 짓밟히면서 곧바로 이란에게 SOS를 쳤어. 이스라엘을 쳐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이게 괴뢰가 아니면 뭡니까? 이란과 하마스 및 헤즈볼라, 후티, 예멘의 관계는 예전 월남전 때 월맨과 베트콩의 관계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베트콩이 월맨과 무관한 월남 내의 자생적 조직이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리고 슬슬 얘기해보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먼저 헤즈볼라의 지휘 조직이 유연해가지고 언제든 교체 충원이 가능하니 지휘부가 죽어나간 건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세상의 어느 군대가 지휘부가 마비된 채로 제대로 전투가 됩니까? 헤즈볼라의 상황은 국공내전으로 치면
모택동, 주은내, 주더, 팽덕회 등 중공 지도부와 홍군 지휘부가 싹쓸이 나간 거예요. 월남전으로 치면 호치민, 보구엔지아, 반티엔동 등 월맹 공산당과 베트콩의 지도부가 절단이 난 겁니다. 당장 북한의 김정은 및 북괴군 최고사령부, 전선사령부 요인들이 국군의 참수작전으로 깡그리 전멸했다면 북괴군이 정상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장 중일전쟁 당시에 국민당군 내에서 장개석에게 반기를 들었던 신사군은 총원이 10만 명이었는데 지휘부와 직할대 합해서 1만 명 정도가 괴멸되자 나머지 9만 명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고려-거란 전쟁의 삼수체 전투에서는 거란군과 대치한 고려군 30만 명이 거란군의 참수작전으로 도통사 강조와 또 지휘부가 사로잡히자 그대로 붕괴됐습니다. 지휘부가 소멸되면 나머지 군대가 깡깡통되는 것, 전쟁사에 수두룩한 예시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헤즈볼라, 하마스, 이란의 주요 인사들은 이스라엘 손에 수도 없이 죽어나갔지만 그쪽이 이스라엘의 주요 정치인이나 군 장성 한 명 죽인 적 있습니까? 이번 가자지구 전쟁 때 죽은, 전사한 제일 높은 이스라엘 장교가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럴걸? 이스라엘 장군 한 명을 못 죽였어요, 이때까지. 이게 바로 이스라엘과 저쪽의 수준 차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지휘부에 대한 참수작전만 한 게 아니라 삐삐테러로 헤즈볼라가 보유한 통신 시스템을 일시에 붕괴시켰고 10만 명 중에 5천 명의 주력 전투원들을 무력화시켰기에 이스라엘군에 대항한 조직적인 저항 및 전투 수행이 매우 힘들어질 판입니다. 대가리도 자르고 척추도 뽑아버린 거예요. 중간 지휘층이 또 소멸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 상대로 헤즈볼라가 할 수 있는 것은 각계 소부대들이 중앙 지휘부와의 연계가 끊어진 채 현재 위치에 고착돼가지고 갖고 있는 로켓이나 미사일만 계속 날리는 것뿐인데 이런 식의 전쟁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철수하는 것은 헤즈볼라 영역 전체가 초토화돼가지고 더 부셔버릴 게 없어서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철수했다 해도 그거를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지휘부의 교체가 유일하다고 하지만 대체 그거를 누가 임명하고 누가 승인하는 건데요? 그걸 이란이 주관한다면 역시 헤즈볼라는 이란의 괴뢰 집단이라는 인증샷이고 헤즈볼라 내부에서 만약에 인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참에 나도 한번 대빵 자리에 앉아보자고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일 가능성 농후하지 않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서로 자기 경쟁자를 제거하려고 이스라엘 쪽에 첩보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2006년과 달리 헤즈볼라와 이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들 내부에 얼마나 침투했을지 모를 이스라엘의 첩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만 해도 말단도 아니야. 상층부에서 중간층까지 엄청난 규모로 이스라엘의 특무 내선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헤즈볼라나 이란은 이스라엘의 내부 상황이나 움직임에 까막눈이지만 이스라엘은 저쪽을 손금 보듯이 다 꿰뚫어보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고 특히 헤즈볼라의 경우 내부에서 사보타주가 일어날 경우 막말로 로켓이나 드론 보관소에 불이라도 지르면 어떡할 건데 더 전투의 애로사항이 꼽히게 된다고요. 지금까지 수행된 헤즈볼라 지휘부와 주력 부대의 괴멸, 내부 첩자들의 정보 포기, 대대적인 폭격으로 탄약고와 무기고를 파괴한 결과 원래 하루 평균 4,000발의 로켓과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수천 명의 이스라엘 측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예측과 달리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고작 수십 발에서 수백 발의 로켓 공격이 고작이고 사상자도 소수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이스라엘 육군이 총 16만 명이고 헤즈볼라 총병력이 10만 명이거든요. 방어 측이 공격 측보다 몇 배의 유리함이 있고 또 2배도 채 안 되는 그런 쪽수 차이가 있고 게다가 실제로 헤즈볼라와 전투를 벌이는 병력만 계산하면 헤즈볼라 측이 되려 압도적인 수적 우위에 있을 것임에도 전면 방어는커녕 두더지처럼 숨어가지고 산발적인 저항이나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헤즈볼라는 자기 영토와 주민들을 지키길 포기한 것이고 그럴 능력도 소멸된 이 시점에서 사실상 패배한 겁니다. 보세요. 헤즈볼라 비축 무기 절반이 파괴, 이란의 지원 요청, 이스라엘 공습으로 30년 비축된 헤즈볼라 무기 절반이 파괴됐다. 미사일 등 단 몇 주간의 공방전으로 헤즈볼라는 지난 30년간 축적해놓은
20만 로켓 미사일 드론의 절반을 털어먹고 이란에 지원을 요청하며 읍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현실이라니까. 이게 로켓과 드론 공격으로 아이언돔을 소진시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국방비 부담으로 경제적 타격을 준다고 하는데, 원래 공격 미사일보다 요격 미사일이 더 비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요격을 하는 이유는 한 발의 로켓과 드론이라도 자국 영토와 국민들을 더 위협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걸 하고 있는 거고요. 하마스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수단만 있고 자국 영토와 주민들을 방어하는 수단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가 초토화되고 주민들이 죽어나가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주민들을 총알바지로 희생제물로 삼는 이런 작태를 과연 그 주민들이 얼마나 참고 지지해줄까요? 2006년에는 겨우 1000여 명 단위의 소규모 집단이었다고 하지만 현재 헤즈볼라는 언필칭 10만 대군의 20만 로켓 드론을 보유한 중동 최강의 군사 집단인데, 또다시 18년 전처럼 이스라엘의 공격에 숨어가지고 게릴라전으로 일관하고 도시와 주민들이 짓밟히는 건 방치한다면, 이번에는 헤즈볼라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떨어지고 여론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야, 저것들 진짜 족밥이었네? 저런 것들 어떻게 믿어? 이런단 말이야. 게다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달리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확고히 패권을 쥔 상태가 아닙니다. 레바논 내의 여러 정파들 중에서 시아파 이슬람의 대표 세력이라고요. 그 외에 마론파 기독교, 수니파 이슬람 등 경쟁 세력들이 각 축장을 벌이고 있는데, 헤즈볼라가 저렇게 속절없이 무너지는 꼴을 보면 그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땡큐베리 감사거든. 보세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 레바논의 수니파 무슬림들은 헤즈볼라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에 거리로 나와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싸 좋다고. 헤즈볼라 시아파예요. 수니파랑 달라. 보세요. 이거는 뭐냐? 레바논 북부에서 헤즈볼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퍼레이드를 벌이자 그쪽 기독교 계열의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지지자들을 좁혀버렸답니다. 헤즈볼라도 레바논 남부에서나 갑이지 딴 데서는 뭣도 아니라니까. 또 보세요. 헤즈볼라 수장 피살에 시리아인들 환호. 독재자의 친구가 죽었다. 와. 시리아에서도 아사드 대통령의 반대 세력들은 나스랄라 사망에 환호를 했어요. 이러니까 아랍 열국이 한마음으로 헤즈볼라를 지지한다는 거 사실과 매우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도 있었잖아요. 십자군 전쟁 때 수니파, 시아파 이슬람 왕조가 서로 싸우다가 시아파 쪽이 수니파랑 싸우려고 그 십자군 왕국이랑 손잡은 거. 또 보세요. 땅굴을 철석같이 믿고 있지만 나스랄라랑 헤즈볼라 지도부도 지하 18m 벙커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날아갔어요. 7층 건물 높이만한 지하에 있다가 날아간 거야. 자, 또 보세요. 이란, 레바논 파병 전망에 우리 군 파견할 필요 없어. 병력 보낼 필요 없어. 레바논,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방어할 힘이 있다. 스폰서인 이란은 진작부터 병력 파견은 없다고 손털었는데, 이것으로 이란의 지원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됐어요. 헤즈볼라는 본인들 힘만으로 이스라엘에 맞서야 될 판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대규모 미사일 공습, 탄도미사일 180발 발사, 한예와 나스랄라의 보복. 더 이상 쫄보되기는 싫었던지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에 180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기는 했습니다. 보세요. 이란 공격에도 이스라엘 피해 미미, 확전 회피 시그널 감지, 이란의 재보복 시사, 이스라엘, 헤즈볼라, 하마스 타격도 계속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피해는 미미했고 헤즈볼라와 하마스에 대한 타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란은 껌도 아니라 그거지. 또 보세요. 이 정도로 끝내자. 소심한 보복을 마친 이란, 이번에도 자존심만 챙겼나. 이스라엘 공습을 받아 연기가 치솟는 베이루트 교회. 한 대 치고 바로 꽁무니 빼는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은 눈도 깜짝 안 하고 또다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를 폭격하는 중입니다. 참, 믿을 걸 믿어야지. 이란이 무슨. 애초에
이 전쟁의 명분과 대의가 이스라엘에 있을 뿐더러 이 전쟁 자체가 예정된 스토리를 진행하기 위한 이벤트라면 더더욱 이스라엘의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곡과 마곡 전쟁이 터지기 전 이스라엘이 빗장도 성벽도 없이 평안하게 가는 상태가 되려면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북쪽 국경지대 레이더와 관측소가 부서져 까막눈이 되는 것 따위가 아니라 아래로 하마스, 위로 헤즈볼라, 옆으로 시리아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대각선 아래로 후티 예멘까지 그 모든 저항의 축을 저항 못하는 축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또 이스라엘 내부의 모든 반대를 억누르고 제3성전을 세우려면 그것을 추진하는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 상승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좋은 기회가 시편 83편 전쟁에서의 승리일 겁니다. 거리상 지상에서의 침공이 힘든 시리아, 이라크나 예멘은 폭격 몇 번이면 정리되겠지만 직접 전투를 벌여야 될 주력은 헤즈볼라이기에 이번 전쟁의 향배에 따라 제3성전과 또 곡과 마곡 전쟁의 세팅이 걸렸을 걸로 보여요. 새로운 소식이 있는 대로 또 계속 이제 순서와 상관없이 계속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